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승무원으로 지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썸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퀀터스 항공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지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 첫 번째 영상에서 달아주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찍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회사의 이름을 달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지원할 때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유튜브에 특히 검색을 했을 때도 한국인 승무원이나 뭐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분들에게서 받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했던 경험들과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한국 분들과 조금 더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다스에 다니시는 한국 분들이시라면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했으면 꼭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나누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제가 만약에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꼭 수정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달렸던 질문에 대한 Q&A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외항사랑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입사했을 때 당시 나이는 어떻게 되셨나요? 현재 나이 만 31거든요. 나이가 어려 보이셔서 아무래도 어린 나이가 유리할까요? 라는 거의 먼저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30이 넘었었어요. 31살이시라면 좋은 나이시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퀀터스는 나이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뭐 유리하다 그런 거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드니 인터내셔널 베이스 작년에 뉴스로 봤을 때 56살에 신입 캐빈 크루로 한 명을 채용했다고 그게 또 뉴스에 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 동기 중에서도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52살이셨어요. 나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처음 생각해 봤을 때 항상 그런 부분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외모에 대한 부분, 나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퀀터스는 그런 장벽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별에 대한 장벽, 인종에 대한 장벽, 나이에 대한 장벽, 아니면 취향에 대한 장벽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허물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나이가 많건 적건, 호주에서 태어났건 외국에서 태어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이스가 어디신가요?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베이스는 퍼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성자님께서 멜번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멜번 베이스 승무원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멜번 베이스 승무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드니 베이스 승무원 채용은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시드니 베이스 승무원 채용하듯이 멜번 베이스 승무원도 채용합니다. 혹시라도 멜번에서 지내시면은 다음에 제스타 채용 공고 올라오면 제스타도 꼭 써보세요. 멜번 베이스 퀀터스가 금방 뜨지 않는다면 제스타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호주 경력이 필요한가요? 한국 경력으로만이라도 지원은 가능하세요. 왜냐면 지원 요건에 호주에서의 경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 대신 이제 하스피탈리티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베이스인지는 달랐지만 그 부분은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퀀터스 채용이 지금 1년에 많아야 2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용이 난다고 해도 입사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 뜰 때까지 기다리시는 동안에 주말에 허스피탈리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를 저는 너무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한국에서의 경험과 또 호주에서의 경험이 둘 다 있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거든요. 레주메에서나 아니면 인터뷰에서도. 호주 경험이 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호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또 경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경험은 필수 요건이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기다리시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궁금한 점이 참 많아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 기다릴게요. 네. 혹시라도 제가 지금 한 답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달아주세요. 궁금한 점 더 많으셔도 돼요. 또 제가 아는 거에서는 대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호주에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몇 살 때 가셨는지도 궁금해요. 영어 공부도요.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주에 처음에 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에미레이트에 너무 지원을 해보고 싶어서 호주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됐고 또 그 당시에는 영어를 아예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으로 이제 가장 길게 또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늘 수 있는 경험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워킹홀리데이라는 결론이 나서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됐습니다. 딱 그 당시에는 영어를 정말 못하는 상태로 왔었거든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어로 레주메를 다 뽑아서 정말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레주메를 내고 다녔던 그 용기가 너무 가상할 정도로 그때는 영어를 너무 못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어 공부는 영상을 많이 보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가십걸 많이 봤고요. 그리고 보면서도 처음에는 자막 없이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자막과 함께 보고 세 번째는 내가 무슨 내용을 놓쳤는지 생각하면서 보고 막 딱 그 정석의 그 영상을 보는 그 정석 있잖아요.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영어 공부는 영어 원서를 이제 매달 읽고 있고요. 매달 한 권씩 영어 원서를 끝내려고 하고 있고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어나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좀 체크해서 문장 옆에 끄적끄적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그 문장 스타일대로 적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뭔가 영어 변화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영어 시험을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영어 점수로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로 늘어났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냥 어제보다 오늘 단어 하나 더 익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하나 돌탑에 돌 쌓듯이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하려는 거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컨택스 항공은 다른 중동 항공사처럼 흉터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는 편인가요? 팔에 화상 흉터가 있는 터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흉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타투가 있는 승무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투가 있는 승무원도 뽑는데 흉터가 있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전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공 학과를 나오는 것이 유리한가요? 수영 등 다른 테스트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혀 다른 전공을 가진 의미는 항공학과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을 뽑을 때 그 자격 요건에 항공학과를 졸업한 자라고 요건이 없는 이유는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항공학과를 나오면 이제 입사하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게 많겠죠? 항공사에 대해서라던가 직업 자체에 대해서라던가. 하지만 저는 처음에 입사를 하고 나서 천천히 배워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미 다른 거를 전공했는데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려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되게 항공학과 졸업하지 않고 승무원 되신 분들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 등 다른 테스트들은 체력 테스트는 피지오에 따로 가서 그리고 수영은 저희가 이제 가까운 수영장에 가서 라이프 가드한테 내가 500m 수영할 수 있다, 내가 체크했다라는 그 서류에 사인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라이프 가드한테 내 상황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서 앞에서 수영하고 수영했으면 체크하고 사인 받고 그러고 나서 그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영상 잘 봤습니다. 칸타스 항공은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채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면접에서 다양한 나이대가 많다고 하셨는데 정년 동안 미국 항공선처럼 제한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도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영상 잘 보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칸타스 항공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채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work rights가 있는 분들만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비자가 영주권자 이상의 비자가 있으셔야지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다양한 나이대가 많다고 했는데 정년 말씀하셨는데요. 정년이 제한이 없진 않고요. 정년 나이는 65세라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리고 복지는 뭐가 있을까요? 복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복지는 역시나 그 스태프 트래블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퀀터스나 제스타 아니면은 그 원월드 안에 있는 항공사라면 다 스텝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서 싼 가격에 티켓을 살 수 있다는 점. 뭐 단점이라면 그 티켓이 확정 티켓인지 아닌지는 진짜 비행 전에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가능성이 있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복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휴가가 6주 있어요. 1년에 6주가 휴가고요. 그리고 얼티라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행을 하면서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 있잖아요. 뭐 감기도 거기에 포함이고 중이염도 포함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시크리브를 쓸 수 있는 병가를 쓸 수 있는 휴가 6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시크리브가 10회면 그거 추가 6일에서 16일을 시크리브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휴가 6주, 그리고 시크리브 16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갖춰야 할 것과 역량 퀀터스를 선택하신 이유, 지원 방법과 과정, 영어 공부법, 한국인 승무원 비율이요. 너무 많네요. 저도 꼭 선배님처럼 퀀터스 승무원이 되고 싶네요. 일단은 역량은 제가 제 어세스먼트 데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뭘지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 계획이어서 그 영상에서 역량에 대해서 좀 더 다루기로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필수로 갖춰야 할 것은 한국인, 특히 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필수로 갖춰야 될 정말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기에 떨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저도 정말 이해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대화도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퀄리티는 단어나 아니면은 뭐 멋들어지는 문장 생성 능력이 중요한가 보다는 사실은 그 위에 뭔가 다정한 말투 그리고 표정 그리고 뭔가 진정으로 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다정함이 사실은 결국에는 이 직업을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필수로 가져야 하는 디폴트 값이라고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내가 잘 못 들었으면 다시 뭐라고 했어?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원서 읽는 걸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걸 매일매일 하려고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팟캐스트를 듣는데 제가 듣는 팟캐스트 중에서 No Stupid Question이라는 팟캐스트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라는 제목의 팟캐스트인데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 작가분이 Grit이라는 책을 쓴 작가분이 이제 패널로 임하시거든요. 그 작가분이 구사하시는 그 언어 능력이 진짜 저는 너무 닮고 싶어요.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표현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보게 됐는데 보면 볼수록 그 매 회에 다루는 주제도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이제 심리학자고도 작가이다 보니까 그분이 구사하시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전문적이진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그런 단어들을 또 많이 배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것에 딱 꽂히셨을 때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했을 때 말 굉장히 빨리 하시거든요. 진짜 말을 막 단어를 막 토해내세요. 근데 저는 그게 듣기 연습을 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토해내면서도 포인트를 항상 잃지 않고 산으로 절대 가지 않는 그런 말하는 방법을 저는 익히는 거에 되게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팟캐스트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크립트가 또 다운받을 수 있어가지고 스크립트 다운받으면서 듣다가 또 모르는 단어 나오면 바로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 승무원 비율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인 승무원 비율은 사실 저도 멜번 베이스, 시드니 베이스 다 모르니까 전체적으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베이스에서는 지금 총 한 400명 조금 넘게 승무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국인은 저 하나 그리고 우리 한국인 사무장님 한 분 이렇게 한국인 승무원은 2명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영상도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겪은 거를 사실 한국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찍는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드린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 어세스먼트 데이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질문 받았고 그 질문에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